집에 들어오면 왜 이렇게 피곤하고 짜증이 나는 걸까요? 예전에는 문 앞에 들어서자마자 또 치워야 하나 하는 생각에 한숨부터 나왔습니다. 집이 편안한 휴식 공간이 아니라 정리해야 할 일과 물건들로 가득 찬 부담스러운 공간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근 오래도록 쌓아두기만 했던 물건들을 과감히 비워보니 놀라운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집에 들어서면 자연스레 쉬자라는 마음이 들고 그 공간에서 온전히 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쌓아두면 행복할 거라 믿고 모아두었던 물건들보다 비워둔 공간에서 느끼는 자유와 편안함이 훨씬 값진 경험이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직접 집안을 비워보며 삶의 질이 바뀐 사람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나이 들기 전에 꼭 비워야 할 집안 물건 10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물건 중 단 한 가지라도 처분한다면 당신의 집과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다음 10가지 범주 중 단 한 가지라도 비워본다면 집과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것입니다. 첫 번째는 오래된 의류와 신발입니다. 한 번도 입지 않은 옷, 몇 년 동안 신지 않은 신발. 생각보다 우리 집에는 이렇게 필요 없는 물건들이 많습니다. 계절별로 정리하고 기부나 재활용으로 보내면 공간이 확 트이는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옷장을 열고 오래된 옷과 신발을 바라보면 마음 한켠이 묘하게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입겠지. 비싸게 샀는데 혹시 필요할까? 이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면서 쉽게 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해 보세요. 몇 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과 신지 않은 신발은 지금의 나에게 전혀 필요 없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물건들이 집 안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공간은 점점 좁아지고 마음도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를 만드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정리할 때는 계절별로 나누어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겨울이 끝난 시점에 겨울옷과 부츠를 점검하는 겁니다. 지난 겨울 한 번도 입지 않았거나 발이 불편해서 신지 않은 신발은 과감히 분류합니다. 이렇게 계절마다 조금씩 비워나가면 어느새 옷장의 빈 공간이 눈에 띄게 넓어지고 마음속 부담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리한 옷과 신발을 기부하거나 재활용으로 보내는 것은 단순한 공간 확보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옷이 누군가에게 새 삶을 줄 수 있고 재활용을 통해 환경에도 기여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물건을 비우면서 느껴지는 만족감은 단순히 공간이 넓어진 것보다 훨씬 큽니다. 내 과거 소유물이 누군가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경험, 버림이 곧 선행이 되는 경험이 되는 것이죠. 또한 오래된 의류와 신발을 정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 자신의 생활 패턴과 취향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이 많다면 그건 단순히 옷의 문제가 아니라 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에게 맞지 않는 옷과 신발은 더 이상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과정은 단순한 정리를 넘어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재정비하는 기회가 됩니다. 정리한 공간은 생각보다 큰 심리적 변화를 가져옵니다. 옷장 속 빈 칸을 바라보면 마음속에 여유와 자유가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입을 옷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불필요한 물건을 계속 쌓아두었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만 남겨두고 나니 선택의 피로감이 줄고 매일 아침 옷을 고르는 일이 훨씬 즐거워집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공간에서는 청소도 쉽고 관리도 간편합니다. 비워둔 공간은 물리적 공간뿐 아니라 마음의 공간까지
넓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은 감정적 연결입니다. 특정 옷이 과거의 기억과 연관되어 있어 쉽게 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행지에서 사온 티셔츠, 오래된 운동화, 처음 취직했을 때 샀던 구두처럼 추억이 깃든 물건이죠. 이럴 때는 버리는 것이 추억을 잃는 것이 아니라 추억은 마음속에 담고 물리적 공간은 자유롭게 만드는 것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좋습니다. 실제 심리학 연구에서도 물리적 공간의 정리는 정서적 공간의 정리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물건을 비우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마음의 짐도 내려놓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오래된 의류와 신발을 정리하면서 소유에 대한 집착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을 버리면서 내가 지금 필요한 것은 물건이 아니라 경험과 시간이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물건을 과도하게 쌓아두는 것은 결국 마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또 하나 생기는 장점은 미래를 위한 선택 기준이 명확해진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옷이나 신발을 구매할 때 정말 필요한지, 진짜로 좋아하는지, 앞으로 몇 년간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스스로 점검하게 됩니다. 그러면 불필요한 소비가 줄고 경제적 여유까지 생기게 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생활 속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사람들은 정신적 안정과 재정적 안정 두 가지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점은 옷과 신발을 비우는 경험은 단순한 정리를 넘어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간이 넓어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우리는 비로소 자신에게 중요한 것 건강, 인간관계, 취미, 여행에 시간을 쓸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비워야 채워진다. 일본 속담처럼 오래된 물건을 버리고 공간을 비워야 진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이 들어올 자리가 생깁니다. 비움은 단순히 잃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첫걸음이 되는 것이죠. 오래된 의류와 신발을 정리하는 것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하면 그 변화는 상상 이상입니다. 물리적 공간이 넓어지고 마음의 짐이 줄어들며 삶의 여유와 선택의 자유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단순히 집안 정리를 넘어 노년의 행복과 삶의 지혜로 이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쌓아둔 책과 잡지입니다. 책과 잡지를 정리하다 보면 단순히 공간이 넓어지는 것 이상의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쌓여있던 책과 잡지가 사라진 자리에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고 시선과 사고가 한층 자유로워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혹시 나중에 다시 읽을지도 몰라라는 이유로 책을 계속 쌓아두지만 현실적으로 지난 몇 년 동안 손대지 않은 책은 대부분 더 이상 읽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읽지 않은 책이 많아질수록 책장은 무겁게 느껴지고 집안 전체가 좁게 느껴지게 됩니다. 필요한 정보는 디지털로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기사나 자료, 참고할 만한 내용을 스캔하거나 메모 앱에 기록해 두면 언제든 필요할 때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집안 곳곳에 쌓인 종이 더미에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필요한 지식만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책과 잡지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감정적 집착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간직해온 책에는 흔히 추억과 의미가 깃들어 있습니다. 첫 직장 때 읽었던 자기계발서, 대학 시절 애정하던 소설, 혹은 선물로 받은 책 등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기억의 일부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기억은 책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실제 심리학 연구에서도 물리적 대상보다
마음속에 남은 경험과 기억이 더 오래 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결국 책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추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속에 소중한 기억은 여전히 살아있고 우리는 그 공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한 책과 잡지를 정리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돌아보게 됩니다. 남겨두고 싶은 책과 처분할 책을 구분하는 과정에서 지금 나에게 진짜 필요한 지식과 관심은 무엇인가? 이를 성찰하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정리를 넘어 삶의 방향과 선택의 기준을 명확히 하는 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책은 마음의 양식이지만 마음이 담을 수 있는 만큼만 가져야 한다. 탈무드의 말처럼 지식과 정보는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쌓아두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만 소유하고 나머지는 내려놓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정리된 책장은 단순히 보기 좋고 깔끔할 뿐만 아니라 정리된 공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와 창의력이 생겨나는 효과도 있습니다. 공간이 여유로워지면 머리도 한결 맑아지고 새로운 취미나 공부, 창작 활동을 시작할 여유가 생깁니다. 결국 책과 잡지를 비우는 것은 지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위한 공간과 자유를 확보하는 일이고 마음과 집안 모두를 한결 가볍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는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와 조미료입니다. 주방 찬장을 점검하고 오래된 식재료를 정리하는 일은 단순히 유통기한을 확인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쌓아두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언젠가 요리할 때 쓰겠지. 남겨두면 아까울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식재료 더미 속에 묶어둡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오래된 식재료와 조미료는 대부분 더 이상 쓰이지 않습니다. 방치된 음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영양가를 잃고 맛도 변하며 결국 버려야 할 순간이 옵니다. 이 과정을 미리 정리하면 집안 위생과 건강을 동시에 지킬 수 있습니다. 오래된 식재료를 정리할 때는 먼저 카테고리별로 분류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조림, 양념류, 건조식품, 냉동 식재료 등으로 나누고 더 이상 쓸 수 없는 것은 과감히 버립니다. 한 가지 팁은 남겨둬야 할 식재료는 눈에 잘 띄는 곳에 두고 오래된 제품은 맨 앞으로 배치해 먼저 소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소비와 관리가 이루어지고 음식물 낭비를 줄이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방을 정리하며 깨닫게 되는 중요한 점 중 하나는 물리적 공간과 마음의 공간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찬장 속 잡동사니와 오래된 식재료가 많을수록 주방이 복잡해 보이고 요리할 때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반대로 필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를 비우면 요리할 때 손이 자유롭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청결하고 정리된 주방은 단순한 편리함을 넘어 삶의 질과 마음의 평화를 높이는 역할까지 합니다. 음식은 우리의 몸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들어간다. 루이스 헤이의 말처럼 음식은 단순히 영양 공급만이 아닙니다. 마음과 기분에도 영향을 줍니다. 오래된 식재료를 방치하고 지저분한 주방에서 요리하면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필요한 것만 남기고 정리된 주방에서 요리하면 음식과 함께 마음까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리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버리는 행위 자체가 선택과 결정의 연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주방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소비하는 과정은 삶의 작은 결정을 반복하는 과정과 닮아 있습니다. 오래된 재료를 버리며 이건 더 이상 필요 없다고 결정하는 순간 우리는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앞으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소유할지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주방 정리를 넘어 삶 전체의 결정을 더욱 현명하게 만드는 연습이 되는 것이죠. 또한 오래된 식재료를 비우는 경험은 건강 관리와 직결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는 세균과 곰팡이의 온상이 될 수 있고 잘못 섭취하면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지기 때문에 깨끗하고 안전한 식재료만 남기는 습관은 노후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방법이 됩니다. 단순히 공간을 확보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셈입니다. 주방 정리는 경제적 효율성과도 연결됩니다. 오래된 식재료를 과감히 버리고 필요한 만큼만 구매하는 습관은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가정에서 냉장고와 찬장을 정리한 뒤 식재료 구매 비용이 눈에 띄게 줄었다는 사례가 많습니다. 필요한 것만 사고 남는 것을 줄이는 삶의 방식은 단순하지만 장기적으로 재정적 여유와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집니다. 정리를 통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집안 전체의 에너지와 분위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깨끗하고 정리된 주방은 가족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요리할 때 기분이 좋아지고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시간도 더 편안하고 즐거워집니다. 이는 단순한 공간 정리가 아니라 행복과 평화를 위한 작은 실천입니다. 집안일을 정리하는 것은 삶을 정리하는 것이다. 메리언 라이트 에델만은 오래된 식재료와 주방을 정리하는 작은 행동이 삶 전체의 질을 바꾸는 시작점이 됩니다. 비움은 단순한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 마음과 생활, 건강, 경제, 인간관계까지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주방 찬장을 정리하고 오래된 식재료를 없애는 경험은 집안 정리의 시작이자 삶을 단순화하는 첫걸음입니다. 작은 비움에서 시작된 변화가 점점 집안 전체, 나아가 삶 전체의 여유와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오래된 것을 버리는 용기, 그리고 필요한 것만 남기는 지혜. 바로 이것이 노후를 행복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네 번째는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입니다. 집안에 쌓여있는 구형 가전제품이나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전자제품을 바라보면 우리는 종종 언젠가 쓸지도 몰라라는 생각에 머뭇거리게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술의 발전은 매우 빠르고 새로 나온 제품들은 효율성과 안전성이 훨씬 뛰어나기 때문에 오래된 제품을 계속 집안에 보관하는 것은 단순한 공간 낭비를 넘어 실제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오래된 전기 제품은 합선, 과열,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고 오래된 배터리와 충전기는 폭발 위험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용하지 않는 가전제품이 안전상의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점만으로도 비우는 것이 현명한 선택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구형 가전제품은 에너지 효율이 낮아 전기요금을 불필요하게 높일 수 있습니다. 오래된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은 최신 제품에 비해 전력 소비가 많기 때문에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집안에 그대로 두면 경제적 부담이 커집니다. 단순히 버리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비용과 안전을 함께 고려한 현명한 선택이라는 의미입니다. 가전제품을 정리할 때는 몇 가지 원칙을 세우면 좋습니다. 첫째,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과감히 처분합니다. 선물이나 충동 구매로 얻었지만 사용하지 않은 제품은 더 이상 필요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둘째, 고장난 제품이나 부품을 수리하지 않은 채 방치한 제품도 과감히 버리거나 재활용 센터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된 제품을 집 안에 두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 공간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 부담과 안전 위험을 동시에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가전제품을 정리하면서 깨닫게 되는 중요한 교훈 중 하나는
소유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경험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가지고 있어야 안심된다라는 생각에 물건을 쌓아두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필요할 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래된 제품을 비우는 순간 우리는 진정으로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기준을 배우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 정리를 넘어 삶의 결정을 보다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만드는 훈련이 됩니다. 자신의 소유물을 줄이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삶이 단순해진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말처럼 오래된 가전제품과 쓸모없는 전자제품을 과감히 비우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넓히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지고 필요 없는 짐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은 삶 전체를 보다 단순하고 집중된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뜻입니다. 또한 가전제품을 비우는 과정에서 우리는 집안 전체의 정리와 관리 습관을 함께 익히게 됩니다. 오래된 제품을 점검하고 버리는 과정에서 나머지 가전제품도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게 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습관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히 버림이라는 행위가 아니라 집안 전체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생활 습관으로 연결됩니다. 가전제품 정리 후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공간 활용의 효율성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이 차지하던 자리에는 필요하고 자주 사용하는 물건들을 두거나 새로운 생활 패턴에 맞는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래된 전자레인지가 차지하던 자리에 작은 선반을 두어 요리 도구를 정리하거나 작업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시각적 만족뿐만 아니라 집안 활동의 편리함과 효율성까지 높여줍니다. 또한 오래된 제품을 비우는 경험은 경제적 자유와 심리적 안정까지 가져옵니다. 새로운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필요한 기능과 용도, 효율성을 기준으로 선택하게 되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집안에 쌓인 오래된 제품이 사라지면서 공간과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고 집안 전체의 에너지가 환해진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실천이 됩니다. 정리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가전제품을 비우는 것이 단순히 물리적 공간 확보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제품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과거의 집착과 불필요한 소유에서 자유로워지게 됩니다. 이 자유는 단순한 만족감이 아니라 삶을 보다 간결하고 명료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필요 없는 것에서 벗어나야 진짜 필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법입니다. 삶의 본질은 소유가 아니라 경험에 있다. 소크라테스의 말처럼 오래된 가전제품을 버리고 집안의 공간을 정리하는 일은 단순한 물건 처리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물리적 공간을 비우는 것이 곧 마음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삶의 경험과 질을 풍요롭게 만드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구형 가전과 사용하지 않는 전자제품을 과감히 버리는 것은 안정과 효율, 경제적 여유, 심리적 자유를 동시에 얻는 행위입니다. 비움은 단순한 포기가 아니라 삶의 질과 행복을 높이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래된 제품이 차지했던 공간과 마음의 부담이 사라지면 우리는 비로소 진짜 필요한 것에 집중하며 삶을 가볍고 자유롭게 즐길 준비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낡은 가방, 액세서리, 장신구 등입니다. 장신구와 가방은 물리적으로는 작은 공간만 차지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우리의 시야와 생활 공간에 꽤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두 개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사용하지 않는 장신구와 가방이 점점 쌓이면 옷장과 서랍, 심지어 방 한켠까지 어수선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시야가 복잡하면 청소가 어려워지고 물건을 찾는 시간도 늘어나며 심리적으로도 계속해서 정리가 필요하다는 부담감을 느끼게 됩니다. 정리의 첫걸음은 진짜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가방이나 장신구는 앞으로도 사용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이렇게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물건은 소유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간을 차지하며 마음까지 무겁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물건을 과감히 비우는 경험은 단순히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짐을 덜어내는 과정이 됩니다. 장신구와 가방을 정리하면서 얻는 또 다른 장점은 자신의 취향과 스타일을 재점검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오래된 액세서리나 유행이 지난 가방을 버리고 현재 자신에게 맞는 것만 남기면 옷과 액세서리를 매치할 때 선택이 훨씬 간단해집니다. 매일 아침 무엇을 착용할지 고민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 시간과 에너지를 다른 중요한 일에 쓸 수 있습니다. 당신의 집은 당신의 마음의 거울이다. 웨인 다이어의 말처럼 집안이 정리되어 있으면 마음도 편안해집니다. 반대로 장신구와 가방 등 작은 물건이 쌓여 있어 어수선하면 시각적인 혼란이 마음의 혼란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정신적 공간까지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정리 과정에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버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재사용과 기부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장신구나 가방이라도 누군가에게는 유용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기부를 통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하면 집안 정리뿐 아니라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기쁨까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행동이 쌓이면 물건을 비우는 것이 단순한 정리가 아니라 삶의 가치를 높이는 행동이 됩니다. 또한 장신구와 가방을 정리하는 경험은 물건에 대한 집착을 줄이는 훈련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언젠가 필요할지도 몰라라는 이유로 물건을 계속 보관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과감하게 비우는 순간 물건이 삶을 지배하지 못하고 진짜 필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자유가 생깁니다. 정리 후에는 집안 전체의 시각적 안정감과 청결이 크게 향상됩니다. 깨끗하고 정리된 서랍과 옷장은 물건을 찾기 쉽고 청소도 간편하며 집안 분위기 자체가 밝아집니다. 이렇게 작은 물건 하나하나를 비우는 경험이 쌓이면 우리는 정리와 비움이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원리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체득하게 됩니다. 결국 쓰지 않는 장신구와 가방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여유와 선택의 자유를 얻는 과정입니다. 공간이 정리될수록 우리는 진짜로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고 삶을 보다 단순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작은 비움에서 시작된 변화가 집안 전체와 마음 전체를 가볍게 만드는 첫걸음이 되는 셈입니다. 6번째는 기념품과 사은품입니다. 여행 기념품이나 회사에서 받은 사은품은 처음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단순히 공간만 차지하는 물건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감정적 의미가 희미해진 물건은 그저 서랍 한켠이나 장식장에 놓여 있을 뿐 실제로 삶에 활력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물건들이 많아질수록 집안이 복잡해 보이고 청소나 정리가 번거로워집니다. 우리는 종종 언젠가 다시 보겠지, 버리면 후회할까 봐라는 이유로 물건을 계속 보관하지만 실제로 오래 남아있는 것은 심리적 부담감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적 짐을 정리할 때 중요한 것은 기억은 물건이 아니라 마음속에 남는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이나 친구와 함께했던 즐거운 순간은
물건이 없어도 충분히 기억할 수 있습니다. 기념품 자체가 추억을 담는 그릇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과 감정을 상기시키는 매개체일 뿐입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의미가 없는 물건은 과감히 비우는 것이 삶을 단순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감정적 짐을 비우는 경험은 심리적 자유와 공간의 여유를 동시에 가져옵니다. 집안이 어수선하고 물건이 많을수록 시야와 마음이 좁아지고 새로운 경험이나 생각을 담을 여유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불필요한 기념품과 사은품을 정리하면 시각적 공간이 넓어질 뿐 아니라 마음도 한결 가벼워집니다. 이렇게 비움이 가져다주는 변화는 즉각적인 만족감과 장기적인 심리적 안정을 모두 제공합니다. 소유하지 않음으로써 자유를 얻는다. 장자크 루소의 말처럼 물건을 버리는 것은 단순히 잃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과 삶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자유를 얻는 행위입니다. 감정적 짐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는 과거의 집착에서 벗어나 현재와 미래를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정리 과정에서 유용한 방법 중 하나는 기념품과 사은품을 카테고리별로 나누고 1년 이상 손대지 않은 물건은 과감히 처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행지에서 사온 장식품 중 장식장 한 켠에만 놓여 있는 것, 회사에서 받은 사은품 중 사용하지 않은 수첩이나 소품 등은 대부분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작은 결정을 반복하다 보면 물건을 소유하는 기준이 명확해지고 앞으로 새로운 물건을 선택할 때도 신중하고 현명하게 판단할 수 있는 습관이 생깁니다. 또한 감정적 짐을 비우면서 우리는 집안 전체의 에너지와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기념품과 사은품이 사라진 공간은 시각적으로 깨끗하고 쾌적하며 청소와 정리가 한결 수월해집니다. 이런 환경은 단순한 외적 정리를 넘어 마음까지 정리되는 느낌을 주고 집에 들어오는 순간 느끼는 피로감이나 스트레스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결국 여행 기념품과 사은품 같은 감정적 짐을 비우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확보하는 행위가 아니라 삶의 질과 마음의 평화를 높이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공간이 넓어지고 마음이 가벼워지면 우리는 진짜로 중요한 것, 예를 들어 가족, 건강, 취미, 경험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작은 비움에서 시작된 변화가 집안 전체와 삶 전체를 가볍고 풍요롭게 만드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7번째는 종이 문서와 영수증입니다. 과거의 영수증과 오래된 서류는 대부분 한번 보고 나면 다시 확인할 일이 거의 없는 물건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서랍이나 캐비닛에 쌓아두면서 집안 공간과 마음을 불필요하게 좁히곤 합니다. 특히 세월이 지나면서 종이가 변색되고 정리가 되지 않은 서류 더미는 청소나 관리조차 어렵게 만듭니다. 이렇게 방치된 서류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적 부담과 심리적 압박감까지 만들어냅니다. 정리의 첫 단계는 중요한 서류와 불필요한 서류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금 관련 서류, 보험증서, 부동산 계약서 등 법적 혹은 장기적으로 필요한 문서만 보관하고 나머지는 디지털화한 뒤 처분합니다. 영수증도 대부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보관하면 충분합니다. 오래된 영수증을 계속 쌓아두는 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마음을 묶어두는 행위와도 같습니다. 불필요한 서류를 비우는 순간 우리는 물리적 공간뿐 아니라 마음속 공간도 넓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디지털화는 서류 정리의 핵심 도구입니다.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기록하면 필요할 때 언제든지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으면서도 집안의 종이 더미를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클라우드 저장소나 스마트폰 앱을 활용하면
안전하게 자료를 보관하면서도 공간을 거의 차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서류를 찾는 번거로움도 줄고 집안 전체가 훨씬 깔끔하게 유지됩니다. 정리는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다. 마리 콘도가 강조하듯 서류와 영수증 정리는 단순히 물리적 공간 확보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필요 없는 것들을 내려놓는 순간 삶의 흐름이 한층 단순하고 명료해지고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이는 단순한 집안 정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효율적인 생활 습관으로 이어집니다. 서류를 정리하면서 얻는 또 다른 장점은 과거와 현재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종종 혹시 나중에 필요할지도 몰라라는 이유로 오래된 서류를 보관하지만 실제로 그때의 필요는 대부분 지나가 버립니다. 과거의 서류를 내려놓는 경험은 지나간 일과 집착에서 벗어나 현재와 미래에 집중할 수 있는 훈련이 됩니다. 필요 없는 종이를 버리는 행위 하나가 마음을 가볍게 하고 삶의 방향을 정리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또한 서류와 영수증을 정리하면 집안 전체의 청결과 관리 효율이 크게 향상됩니다. 쌓여있던 서류 더미가 사라지면 서랍과 캐비닛이 깔끔하게 정리되고 청소와 관리가 쉬워집니다. 눈에 띄는 공간 정리가 시각적 만족감을 주고 집안 전체의 분위기와 에너지가 달라지는 경험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과거 영수증과 오래된 서류를 디지털화 후 처분하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 비움이 아니라 공간과 마음을 가볍게 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필수 과정입니다. 공간이 정리되고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면 우리는 진짜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고 노후의 삶을 보다 여유롭고 행복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작은 비움에서 시작된 변화가 집안 전체와 마음 전체를 가볍고 자유롭게 만드는 첫걸음이 되는 셈입니다. 8번째는 장난감과 아이들 용품입니다. 성인이 된 자녀의 장난감이나 유아용품은 한때 우리 삶의 중심이었던 가족과 육아의 기억을 담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물건으로 남게 됩니다. 이러한 물건들을 계속 집에 두면 집안 전체가 과거에 묶인 듯한 느낌을 주고 공간이 좁아질 뿐 아니라 마음도 무겁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종종 언젠가 손자 손녀가 오면 쓰겠지라는 생각으로 남겨두지만 실제로는 사용되지 않고 쌓여만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정리의 핵심은 과거의 추억과 현재의 삶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장난감과 유아용품을 정리하면서 우리는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공간과 마음을 확보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어릴 때 사용했던 유아용 의자, 장난감, 아기용 옷 등을 기부하거나 재활용 센터에 보내면 집안 공간이 한층 넓어지고 정리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공간이 확보되면 현재의 삶과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과거에 묶여있던 마음까지 자유로워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과거를 붙잡지 않으면 미래가 열린다. 마릴린 먼로의 말처럼 오래된 장난감과 유아용품을 계속 집에 두는 것은 과거에 매달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정리하고 비워야 비로소 현재와 미래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마음의 공간이 생깁니다. 추억은 물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속에 존재하기 때문에 물리적인 대상에 집착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리 과정에서 유용한 방법은 장난감과 유아용품을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사용하지 않은 장난감, 낡은 아기용품, 더 이상 맞지 않는 옷들은 과감히 기부하거나 재활용 센터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물건을 비우는 경험을 반복하면 소유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필요한 것에
집중하는 삶의 습관을 배울 수 있습니다. 또한 기부를 통해 누군가에게 필요한 물건이 전달되면 단순히 공간을 비우는 것을 넘어 타인에게 도움을 주는 의미 있는 행동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장난감과 유아용품을 정리하면 집안 전체의 정리와 청결도 크게 향상됩니다. 쌓여있던 물건이 사라지면 바닥과 서랍, 선반이 깔끔해지고 청소가 쉬워집니다. 시각적으로 깔끔해진 공간은 마음을 안정시키고 집안 전체의 에너지가 한결 밝아지는 느낌을 줍니다. 작은 물건 하나를 비우는 것처럼 보여도 이러한 변화는 일상생활의 편리함과 심리적 만족감까지 함께 가져옵니다. 결국 성인이 된 자녀의 장난감과 유아용품을 기부하거나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확보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과거의 짐에서 벗어나 현재와 미래를 위한 마음의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며 집안과 마음을 동시에 가볍게 만드는 중요한 실천입니다. 작은 비움에서 시작된 변화가 집 전체와 삶 전체를 더 자유롭고 풍요롭게 만드는 첫걸음이 되는 셈입니다. 9번째는 중복된 생활용품들입니다. 같은 종류의 컵, 접시, 수저, 화장품과 같은 생활용품은 겉보기에는 작은 물건이지만 집 안에서 의외로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중복 물건이 쌓이면 서랍이나 찬장이 금세 가득 차 청소가 어려워지고 필요한 물건을 찾는 시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사소한 중복이 반복되면 집안 전체가 불필요하게 복잡해지고 관리가 힘든 상태가 지속되며 우리의 마음도 덩달아 피곤해집니다. 정리의 핵심은 실제로 필요한 양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나머지는 비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컵이나 접시가 여러 개 있어도 실제로 일상에서 사용되는 것은 한정적입니다. 나머지 잉여 물건은 과감히 정리하거나 기부, 재활용 센터에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색조나 스킨케어 제품이 중복되어 쌓여 있으면 정리와 관리가 어려워 사용할 때마다 혼란이 생기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남기면 생활이 훨씬 편리해지고 물건 관리가 쉬워집니다. 단순함은 궁극의 세련됨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말처럼 중복된 물건을 비우고 필요한 것만 남기는 것은 단순한 집안 정리를 넘어 삶의 방식과 사고까지 간결하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단순함 속에서 우리는 물건에 끌려다니지 않고 삶의 핵심과 중요성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집안이 깔끔해지면 마음까지 가벼워지고 하루하루의 생활이 더욱 여유로워진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물건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유용한 방법은 카테고리별로 물건을 모아 사용 빈도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한 달 이상 손대지 않은 물건은 과감히 비우고 앞으로 사용 가능성이 높은 물건만 남깁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히 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물건을 선택하고 관리하는 기준을 스스로 세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주방, 욕실, 침실 등 집안 모든 공간에 적용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집안 전체의 효율성과 정리 상태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중복된 물건을 정리하면 청소와 유지 관리가 쉬워지고 집안 전체의 에너지가 달라지는 효과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건이 적을수록 정리와 청소가 단순해지고 시각적으로 깔끔해진 집은 마음을 안정시키며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작은 물건 하나하나를 비우는 경험이 쌓이면 집안 전체를 정리하고 유지하는 능력이 자연스럽게 향상됩니다. 결국 같은 종류의 컵, 접시, 수저, 화장품 등 중복된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한 공간 확보가 아닙니다. 집과 마음을 가볍게 하고 삶의 효율성과 심리적 여유를 동시에 얻는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중복을 줄이는 경험이 쌓이면 우리는 물건에 끌려다니지 않고 진짜 필요한 것에 집중하며 하루하루를 보다 편안하고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작은 비움이 집안 전체와 마음 전체를 가볍게 만드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10번째는 감정적 짐을 주는 물건들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실패, 상처와 관련된 물건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소품이나 기념품처럼 보이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정서적 짐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친구가 준 선물, 헤어진 연인과 관련된 사진이나 편지, 실패했던 프로젝트와 관련된 서류나 기록물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우리의 기억과 감정을 끌어당기는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집안에 남아있는 물건이 마음의 상처와 연결되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정서적 부담과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의 핵심은 물건 자체보다 그것이 불러오는 감정을 직시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를 상기시키는 물건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면 과감히 비워야 합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집안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넘어 마음의 자유와 평안을 회복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비움은 과거에 머물러 있던 자신을 현재로 돌려놓는 역할을 합니다. 상처를 붙잡고 있는 것은 자신의 성장을 막는 것이다. 루이자 메이 올컷의 말처럼 과거의 관계나 실패와 관련된 물건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은 스스로의 발전과 행복을 방해하는 행위일 수 있습니다. 물건을 비우는 순간 우리는 과거의 아픔에서 자유로워지고 현재와 미래를 위해 마음을 열 수 있는 공간을 얻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정리의 기술이 아니라 정서적 회복과 성장의 중요한 방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헤어진 연인과 관련된 물건을 정리하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오래된 사진을 정리하고 편지를 처분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속에 묶여있던 감정이 해소되고 새로운 인간관계와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실패 경험과 관련된 서류나 기록물을 정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실수를 상기시키는 물건을 제거하면 실패를 교훈으로 삼되 더 이상 삶의 짐으로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리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감정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않고 인정한 뒤 놓아주는 것입니다. 물건과 관련된 기억을 떠올리며 잠시 감정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그 후에 물건을 비우는 것이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비움과 감정 정리를 병행하면 집안 공간뿐만 아니라 마음의 공간까지 정리되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와 상처와 관련된 물건을 비움으로써 우리는 삶의 주도권을 되찾게 됩니다. 물건이 우리를 과거에 묶어두지 못하도록 하고 진짜로 중요한 사람과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확보하게 됩니다. 집안의 정리와 마음의 정리가 동시에 이루어지면 생활 전반에서 자유롭고 안정된 심리 상태를 느낄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과의 관계, 실패, 상처와 관련된 물건을 과감히 비우는 것은 단순한 집안 정리가 아닙니다. 정서적 자유를 회복하고 현재와 미래를 위해 마음을 가볍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작은 비움에서 시작된 변화가 집안 전체뿐만 아니라 삶 전체를 보다 가볍고 풍요롭게 만드는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0가지 버려야 할 물건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집을 비우는 것은 단순히 공간을 확보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마음을 비우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후반부를 준비하며 물건과 미련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물건은 당신을 소유하지 못한다. 당신이 물건을 소유할 뿐이다. 윌리엄 모리스의 말처럼 물건이 우리 삶을 지배하게 두지 마세요. 비움은 나를 위한 선택이며
나만의 공간과 시간을 되찾는 길입니다. 또한 물건을 비움으로써 관계와 경험에 투자할 여유가 생깁니다. 돈과 공간을 쓸모없는 물건에 묶어두는 대신 여행, 취미, 사람들과의 만남, 건강한 음식 등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에 쓰는 것이 현명합니다. 한 어르신은 부모님 돌아가신 후 집안 정리를 결심했고 불필요한 물건을 버린 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 쓰레기가 되었더군요. 그때부터 집에 대한 집착이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분은 60대 후반에 20년간 모은 책과 CD, 소품을 정리한 뒤 청소도 쉽고 마음이 편해졌어요. 지금은 취미와 여행에 집중합니다. 이 사례들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교훈을 줍니다. 물건을 버린 후의 마음의 가벼움과 자유는 그 어떤 충고보다 생생하게 삶을 바꿉니다. 집은 창고가 아닙니다. 집은 우리의 휴식처이자 치유의 공간입니다. 비워야 삶이 가벼워집니다. 비워야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비워야 진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10가지 물건 중 단 한 가지라도 처분해 보세요. 작은 비움에서 시작된 변화가 결국 삶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가장 큰 재산은 적게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다. 간디의 말처럼 물건을 비우고 마음의 평화를 얻는 것이 노후를 행복하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